자, 2차 시 우리 교과서 20쪽에서 2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제 성취 기준은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기본량의 의미를 알고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데 단위가 가지는 의미와 적용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 21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만화를 한번 보면요. 약속된 기본량과 단위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 공고문을 보면 세금으로 감자를 한 자루씩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한 자루를 가져와서 감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온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이 여자는 아니야, 내 감자가 더 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온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이 한자루라는 요 단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건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교과서 22쪽에 있는 소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1999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쏘아올린 화성기후 관측 위성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연구원들이 위성의 궤도를 계산할 때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긴 오류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피트나 마일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공식 단위인 미터 대신에 이제 어떤 연구원이 아마 그걸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된 기본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량이 중요한 건데요. 이 기본량의 정의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측정의 기초가 되는 물리량으로 다른 양을 나타낼 때 기본이 되는 양입니다. 이때 다른 양은 이제 유도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량의 중요성은 정확한 측정과 의사소통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국제 규격상 기본량으로 정의하고 있는 녀석들의 종류와 그 단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호는 x라고 쓰는데요. 요 기호들은 이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보통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호를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 단위는 이 기본 단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이제 하루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초를 쓰고 있습니다. 요 미터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제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해서 적도에서 극지방까지의 거리를 1000분의 1 하면 그게 1km가 되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1000분의 1 하면 1m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하루의 길이로 처음에는 하루의 길이를 나눠서 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로 정하고 있죠. 그다음 질량은 이제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류는 보통 I라고 표기하고 암페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온도는 이제 대문자 T 혹은 소문자 T를 쓰고요.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켈빈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물질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몰을 쓰는데요. 물질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물리 전공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를 포함하는 물질의 양을 1몰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 강도는 이제 IV로 보통 표기를 하고 칸델라를 쓰고요. 칸델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양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양초를 영어로 하면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1칸델라는 대략 양초 한 개에 해당하는 빛의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본량의 단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단위에 대해서 할 때는요, 이제 이처럼 그 접두어를 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보다 작은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승은 대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를 이렇게 붙이죠. 예를 들어 1mm라고 하는 것은 1m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피코미터 같은 경우에는 1m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한 게 되겠고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 펨토,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아토, 10의 마이너스 21승이 잽토, 10의 마이너스 24승이 욕도인데 사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과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한 요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정도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접두어죠. 그리고 1보다 큰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카는 10이 되겠고요. 헥토가 10의 제곱, 킬로가 10의 3승. 그래서 1km라고 하면은 이제 10의 3승 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메가가 10의 6승, 기가가 10의 9승, 그다음 테라가 10의 12승, 페타가 10의 15승, 엑사가 10의 18승, 제타가 10의 21승, 요타가 10의 24승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그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 헥토파스칼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길이 단위로 킬로미터를 또 많이 쓰죠. 그래서 메가나 기가 정도까지는 그 진동수나 이런 걸 할 때 기가헤르츠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노란색으로 박스 친 한 요 정도는 접두어를 여러분이 좀 외우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량은 이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양인데 몇 가지 예들을 통합과학 1, 2에서 쓰는 양들 중에서 좀 그나마 좀 자주 쓰는 그런 양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넓이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가 되죠. 그래서 길이와 길이를 곱한 거니까 단위가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피는 XYZ 길이를 3번 곱하기 때문에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미터의 3승이 되겠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가 되니까 시간의 단위분의 길이의 단위 해서 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힘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됩니다. MA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밀도는 부피당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의 단위 나누기 부피의 단위가 되겠죠. 그다음 압력은 그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힘에다가 면적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미터를 나누게 되면 이제 미터가 사라지고 분모에 미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당 물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량의 단위가 몰이니까 몰 퍼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도량들은 위에서 배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죠. 7가지 기본량들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면요. 잠시만요. 예, 여기 교과서 22쪽에 보면 여기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과 단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 7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과학을 배웠다라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들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가 이제 비상교과서이기 때문에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주로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뺐고요.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교과서 문제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미래엔 중단원 마무리 4번 문제입니다.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과학에서는 기본량마다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해 사용하고 있죠. 니은 같은 기본량을 서로 다른 단위로 나타내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기를 정해서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디귿 기본량을 조합하여 부피, 속력, 농도 등과 같은 과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들을 유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천재교육 단원 마무리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학생 가에서 다의 내용입니다.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골라라 했네요. 자, 학생 가 부피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의 세제곱을 한 게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나 길이의 단위만으로 속력의 단위를 표시할 수 있어. 근데 이건 틀렸죠.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길이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다 온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농도를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요 농도 같은 경우에는 물질량의 단위 몰 그리고 길이의 단위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학생 가밖에 없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재교육 단원 마무리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우선 물음을 먼저 볼게요. 기억에서 이형은 각각 어떤 물리량을 측정한 값인지 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형 중 표준화된 단위의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5분 동안, 자 5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고, 근데 이것은 표준화된 단위인 국제 단위계는 아니죠.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를 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요 동그라미 2번에는 가로 2번의 답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가 0.2kg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사실 이 문장 자체는 틀렸죠. 이 몸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는 거고요. 이 니은 자체는 단위가 질량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은 이제 우리 국제 단위계의 이제 표준화된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요 가로 2번의 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의 온도를 36도씨에 맞추고 샤워한 뒤 냉장고 문의 액정에 39.2 파렌하이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전부 다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둘 다 이제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는 아닙니다. 이게 섭씨 온도고 이거는 화씨 온도인데,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표준 온도 체계는 절대 온도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 둘레를 살펴보니 32인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길이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것도 표준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단위계는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m짜리 줄넘기를 손에 들고 해서 이 2m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요 2m 자체는 미터는 표준화된 단위인 국제 단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초 동안 줄넘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500m 떨어진 학교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180초는 시간, 500m는 길이고요. 이 둘 다 표준화된 단위계, SI 단위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읒하고 이응. 그래서 기역에서 이응 중에서 표준화된 단위인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것은 니은, 비읍, 시읒, 이응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